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책에 적힌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저자님께서 이윤석 저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독서법인데요. 머릿속이 뻥 뚫리는 생각 디자인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한다. 요 책이죠. 네. 이때 주제는 다양할수록 좋다. 그렇죠. 그렇죠. 다양해야지 이제 지루하지 않으니까. 예. 두 번째, 목차를 보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끌리는 내용을 찾는다. 예, 맞습니다. 그 목차를 먼저 보라는 예, 거예요. 목차 먼저 보라고. 목차 중에서 이 챕터 재밌어. 예. 그러면 세 번째 그 부분을 펼쳐서 집중적으로 읽는다. 맞습니다. 그럼 자기 이 책 중에서 우리 자신의 책, 자기 책에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제가 제일 네. 마음에 드는 데는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아까 눈앞에 아까 말씀드린 예. 거 이게 제일 와닿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라. 예. 이 상황은 예. 내가 바꿀 네.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인식. 예, 여기를 보자는 거죠. 예. 여기를 딱 보면 이제 제일 재밌는 내용을 보신 거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통제할 수 없는 것, 바꿀 수 있는 것 해가지고 요 페이지 나중에 77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77페이지에 이렇게 직접 손으로 쓰셔가지고 예. 이 생각만으로 정리가 안 될 때는 종이로 딱 붙였어. 그럼요. 예. 이렇게 하는 요 챕터가 제일 마음에 드신다. 예, 맞습니다. 요 챕터 그 챕터는 모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읽고 나서 가장 좋았던 대목을 스마트폰이나 PC에 기록해 놓는다. 예, 그렇습니다. 이때 서적 정보와 해당 페이지 읽은 날짜를 기록해 놓는 것이 좋다. 예, 왜냐면 나중에 뒤선 안 가고 이거 인용하기도 좋고요. 그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중요한 대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책 내용을 빠짐없이 다 읽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네,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책만 해도 한 250페이지가 되나요? 예, 250페이지. 역시 정확합니다. 저는 책 처음 딱 250페이지네. 대단하십니다. 딱 250페이지인데, 네. 250페이지 책을 많이 책을 접하지 않은 분이 특히 네. 장병분들 우리 예. CEO분들은 이제 계속 책을 보시니까 괜찮은데 장병분들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내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소설책 읽을 때 앞에 읽다가 뒤에 되면 까먹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먼저 접근하라. 예. 정말 좋은 독서법인 것 같습니다. 생각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을 쭉 정리해서 왔는데 정보를 받아왔는데 네. 이제 내 걸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죠. 내가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생각이 이제 확장이 돼야 돼요. 예. 이걸 우리는 창조력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는데 그럼 궁금한 게 이거죠. 창조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창조력을 늘릴 수 있을까?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를 정확히 얘기하면 안 되니까 회사 중에 한 회사의 사장님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나누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창조력이 발생할 것이다. 네. 라고 가정하시고 그 사옥의 한 층을 커피숍으로 꾸미셨어요. 네. 결과는 어땠을까요? 회의만 하다 끝났습니다. 커피숍에서? 예. 또 하나는 제가 그 명상단체에서 하다 보면 자기는 명상을 하고 나면 모든 생각이 끊어지고 완벽한 명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왜 아이디어나 왜 창의력이 잘 안 나올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려요. 그분한테는. 선생님께서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데이터를 충전해 주십시오. 창조를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 예. 반대로 아까 차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최신 스토리를 다 공부하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회의를 해야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딱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보와 몰입인 거죠. 정보와 몰입. 예. 정보력, 몰입력. 하나 더 더하면 아까 말한 대로 오늘 말씀분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상황 인정 오케이라든지 욕구, 두려움, 상황 이런 생각 패턴이 있습니다. 생각 패턴. 없어도 되는데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정보와 몰입력만 만나도 무조건 좋은 생각이 나오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으시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막 쥐어짜면 하나도 안 나오고요. 우선은 데이터를 엄청 읽으신 다음에 정보를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노트 하나 드시고 산책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배우신 거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지금 괜찮아 하면서 팁 하나 알려드리면 이때 눈 안 굴리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눈을 굴리는 순간 몰입이 깨집니다. 근데 눈에 초점이 탁 살아있는 상태에서 앞에 있는 광경을 편안하게 보시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되면 갑자기 통합이 딱 일어나면서 네. 아 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걸 그 옛날 말로 하면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예, 아 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얻으시면 이제 거의 먹히는 가설이에요. 네. 근데 그게 있으셔야지 가설이 나오시는데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가설이 없거든요. 그러면 근데 예, 그런 걸 얻으신 분들은 창조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두 축을 꼭 가주셔야 된다는 거죠. 정보력, 몰입, 생각 패턴. 예, 세 가지. 그러니까 네. 생각 패턴까지 얻으시면 시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패턴이 있으니까 그렇죠. 맞춰보면 그렇지 하면서 바로 생각이 떠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지는 거죠. 세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창조력을 위해서는 정보력, 몰입, 생각 패턴. 맞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세 가지가 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 패턴 이야기 하셨는데요. 네. 생각 패턴에서 최고는 이제 전략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략을 잘 만들면 기업 경영을 잘할 수 있고, 예. 전략을 잘 만들면 우리가 전투에서 이길 수 있고, 맞습니다. 전략을 잘 만들면 인생에 승리할 수 있거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전략을 잘 만드는 법. 전략을 잘 만드는 되겠어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사고 패턴 세 가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예. 첫 번째 제가 회사에서 리포트 좀 쓰는 법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바퀴벌레가 많다. 좀 줄여봐.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현황 바퀴벌레가 많다. 대안 바퀴벌레가 넣는다. 거의 이렇게 씁니다. 쓰면서 내가 일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잘 쓰시는 분이 이렇게 씁니다. 현황 바퀴벌레가 많다. 근데 연구를 해보시는 거죠. 왜 그렇지? 왜 많지? 예, 그러다가 집안 구석구석이 더럽구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현황 바퀴벌레가 많다. 원인 집안 구석구석이 더러워서 바퀴가 살기 좋다. 대안 우선 바퀴벌레가 놓는데 놓으면서 주기적으로 집 앞 구석을 청소한다. 라고 딱 쓰면 사장님이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3단계 구조가 딱 맞아야 됩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현상, 원인, 대안. 야. 3단계 사고 패턴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네. 왜를 파실 때는 왜가 끝날 때까지. 이 3단계가 몸에 익은 분들은 현상을 볼 때 현상에 답을 안 붙입니다. 현상 답 붙이면 엉뚱하게 죄발하거든요. 그걸 피부 트러블 나면 네. 이따가 피부 트러블 난 게 장이 안 좋아서 날 수도 있잖아요. 화장품 아무리 발라도 다시 올라온다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죠. 화장품 바른 다음에 동시에 약을 먹어야겠죠. 원인 치료를 해야겠죠. 원인 치료를 같이. 예. 대증요법하고 원인 치료를 두 개 같이. 해준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두 개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이라는 경우에는 경쟁 상황에서 상대한테 승리하는 건데 그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란체스터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네. 란체스터라는 항공학자가 2차 대전 때 연구를 해본 거예요. 동일한 성능의 비행기 같은 대수 몇 대가 싸우면 몇 대가 살아남을까를 해봤대요. 네. 5대하고 3대가 싸우면 많은 분들은 3대 다 죽고 2대 살아남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 실제는 이거래요. 여기다가 제곱을 하고요. 예. 여기다 제곱을 해서 빼서 루트를 씌우래요. 5. 그럼 5, 25, 예. 3, 3은 9, 9. 빼면 16, 예. 루트면 4. 4대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일 공간에서 싸움하는 공간에서 한 끗 차이가 나면 두 끗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생은 한 끗이다. 한 끗만 더 집어넣으면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세 가지 키워드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 게요. 네. 내가 싸우는 시간과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시간, 공간, 에너지. 에너지. 예. 그러니까 동일한 시공간에 상대보다 과감하게 때려 박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임진왜란 때 다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 네. 그 이순신 장군이 그렇죠. 더 많은 대수 항상 싸웠습니다. 대수는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만 항상 전투에 나갈 때는 맞습니다. 모두를 데리고 나갔죠. 예. 그럼 각기격파하시고 이겼고요. 그 다음에 명랑해전도 제가 보니까 200척이 왔지만 길이 좁으니까 일렬로 오니까 한 줄로. 그러면 싸우는 공간에서는 대수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조선수군의 배는 대포가 있어요. 그럼 전투력이 두세 배가 높거든요. 그러면 싸우게 되면 이기는 거죠. 한 대도 안 주고 이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그 공식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항상 생각하실 때 그래서 내가 이 지금 경쟁을 벌이는 이 상황에서 상대보다 한 수 더 집어넣을 건 뭐냐는 거죠. 그 한 수 차이로 크게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같은 노력이지만 큰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보면 많은 분들이 왜 실수하시냐면 꼭 좋은 상황만 가정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항상 그 일을 하실 때 요 세 가지는 꼭 시나리오를 그리시라고 권해드려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최선, 보통, 최악. 이 3단계를 해서 그 장면을 아웃풋 이미지를 다 상상해 보시고요. 일할 때 운영 기준은 무조건 최악이에요. 최악에서도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 가정을 가지고 하다가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안 돼 또 최악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전략적 사고 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예, 전략적 사고. 예. 핵심입니다. 아, 정말 훌륭하십니다. 전략적 사고의 3단계, 그리고 렌체스터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예,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제 전략력을 높였어요. 예. 전략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해야 될 건 기획력을 높여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획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획력 높이려면 첫 번째 제가 많은 분들 실제 현실에 벌어지는 거 보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초보 기획자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요. 일을 드리면 바로 이러세요.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갑자기 뭘 워드를 키고요. 일단 백지를 펴요. 그 다음에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요. 멍을 때려요. 진도가 안 나가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좀 약간 높은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러잖아요. 갑자기. 근데 웃긴 거 뭐냐면 상대가 다 아는 게 왜냐면 며칠 동안 화면이 안 바뀌어요. 다 알아요. 모르는 척 해주는 거죠. 그러시죠? 그러니까 제가 우선 말씀드린 게 뭐냐면 1단계는 정보 충전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게 빠른 게 아니고요. 읽는 게 빠른 거예요. 뭐는 있는 대로 다 읽어야 돼요. 뭐 구글링을 하든 뭘 하든 책을 읽든 해갖고 회사 옛날 자료 가져와서 보든 유사 자료 보든 패턴이나 자료를 막 읽어 놓으셔야지만 이 정보 충전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대부분의 일은 이걸 시행했을 때 탁상 공론이 안 되면 현장의 의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아까 관점 전환 하듯이 현장에다 꼭 물어봅니다. 그 현장의 관점 정보를 얻으셔야 됩니다. 현장의 관점 정보를 얻으면 실수가 없죠. 저도 그래서 시간 없을 때는 사장한테 보고 들어갈 때 제 아이디어지만 급하면 저는 마지막 전화라도 한번 해봅니다. 아유 김 팀장 이렇게 한번 해보려는데 어때요? 그러면 막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봐요. 몇 번 해보고 오케이 이러면 들어가면 사장님이 이거 현업에 물어봤나? 그럼요 이렇게 좋답니다. 그러면 그거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현업에 물어봤나? 네,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네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그 쉽게 말하면 대안인데요. 확실한 대안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한번 이거 따라해 주십시오. 재밌습니다. 너라면 하겠냐? 네가 해라보단 낫네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기획하실 때 자기도 안 할 만한 거를 꼭 구색 맞추려고 3개 중 하나를 넣어요. 맞아요. 그 하나 넣은 거 가지고 사장님한테 엄청 혼나는 거죠. 그게 모호한 거거든요. 구색 맞추기 하시다. 구색 맞추기. 예, 절대 안 되고요. 확실한 게 두 개만 넣어야 돼요. 그래요. 확실한 게 하나만 넣어야 돼요. 그럼 요건 절대 안 먹고요. 요거 하나만 또 보완해 볼래? 이렇게 나오지? 절대 요거 안 먹거든요. 그래서 3가지. 정보 충전하시고, 현장 의견 파악하시고, 마지막에 나라도 할 만한 의견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3개만 충족이 되면 상대방이 확 끌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전략적 사고의 3단계, 그리고 이제 기획력을 높이는 3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외우고 계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일을 해오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성과를 내신 거거든. 아이,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략적 사고, 기획력. 그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보고서. 보고 써야죠. 보고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고서 쓸 때는 첫 번째로는 그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만대로 보고 쓸 때 1단계가 이겁니다. 관점은 항상 이렇게 놓고 쓰셔야 됩니다.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보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받을지를 보고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제목하고 이 목적이 그러니까 왜죠, 왜? 예, 제목하고 목적이 50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게 제목하고요 이 목적을 대충 쓰세요. 그렇지. 예, 목적 그러니까 이거죠. 노래 부를 때 원래 고수들은 시작부터 딱 우리 마음이 확 몰입이 되잖아요. 근데 하수들은 고음 잘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가 뭐냐면 그렇지. 리포트에서도 볼륨만 잘 만들려고 하지 목적은 대충 써요. 그렇죠. 근데 목적에서 틀어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내가 이 리포트가 어떤 가치가 있고 왜 하는지를 정말 그 목적에 딱 공임을 정말 엄청 들이시면 상대방이 목적부터 확 들어오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목하고 목적을 되게 잘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들은 현상, 원인, 대안 3단계 있잖아요. 네네. 이 3단계 구조를 반영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3단계 구조. 예. 예. 그리고 다 쓰신 다음에 이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다 쓰신 다음에 다시 화면 바꾸셔서 이렇게 읽으실 때 내가 쓴 거 아니라고 머리 한번 흔드세요. 근데 아까 배우신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 머리 한번 흔들어 주시고 내가 쓴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다가 머릿속이 시원하신 데는 가시고 좀 찜찜한 데가 있거든요. 찜찜한 데는 체크를 하십시오. 그럼 찜찜한 데만 바꾸시면 금방 됩니다. 예, 찜찜한 데만 바꾸시면 보고서. 예. 예. 자, 생각을 바꿔야 운명이 정말 좋아진답니다. 뻥 뚫리셨습니까? 예. 뻥. 정말 머릿속이 지금 뻥 뚫리고 있어요. 특히 저 직장생활 잘하는 법. 정말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재밌게 말씀을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께 말씀드려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예. 서평 멤버이신 CEO 분들에게 예. 머릿속이 뻥 뚫리는 생각 디자인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드리고 싶다.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CEO께서 시야가 좁아지시면 회사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집중하고 만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매 순간 정신을 또렷하게 일깨우는 거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집중과 만족, 또렷함. 예, 또렷함을 가지고 그때 아까 좀 더 배우신 대로 최선인가? 그래서 선명한 것만 하셔야 되고 좀 찜찜하시면 무조건 멈추셔야 되는 게 저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1대 29대 300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하이니 법칙. 예. CEO님께서 하루도 찜찜함이 남아 계시면 그게 300일 정도 쌓이시면 회사에 대형 사고 터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매일매일 선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명하시려면 정신이 또렷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 원리 하나 알려드리면 주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공부의 핵심은 오직 자주 일깨우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드시면서 하시든 뭐 자기 좋아하는 방법대로 하시든 자주 정신을 일깨우시는 연습은 좀 많이 하시기 권해드리고요. 네, 이렇게 CEO분들한테 지금 예. 괜찮아 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국군 장병분들께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고 싶은지요? 장병분들은 정말 좀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요? 예,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그 지금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예. 매 순간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라. 예. 왜냐면 뭐 제약 요건은 항상 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인생이 보니까 이게 게임하고 똑같은 게 제약 요건은 한 팔은 항상 묶여 있더라고요. 네. 양팔로 달려가고 싶은데 한 팔은 꼭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상황 인정. 상황 인정.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한번 더 해볼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작아도 그따가 집중하시다 보면 그게 군대라는 사회에서도 분명히 인정받으시면서 그렇죠. 되게 어떤 느낌 가지고 전역하실 수 있냐면 엄청난 뿌듯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다고 권해드리는 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매 순간 뿌듯한 느낌이 쌓이시면 이게 굉장히 실력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꼭 하루씩 끊어서 보십시오. 하루씩 끊어서 봐라. 예. 예. 왜냐면 이렇게 넓으면 사람들은 몰입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딱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태어났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최선인가? 최선인가? 계속 이것만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좀 센 게 오신다. 왜냐면 좀 같이 일하시는 분이 좀 손발이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럴 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상황 인정. 상황 인정. 오케이. 오케이. 아까 이것도 해볼게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다 그렇지 뭐. 나도 그런데. 그러면 사람을 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시다 보면 관계도 좋아지시고 어디 가든 인정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윤석 저자분 이사님 모셨습니다. 머릿속이 뻥 뚫리는 생각 디자인. 이 속에는 생각하는 법뿐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법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행복한 생활 그 지혜를 이 책에서 같이 한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우리 이윤석 저자분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